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투자의 안전 길잡이 이성대입니다. 주식쇼 스트라이크 2부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무료 방송을 하고 이 방송을 하고 저녁에 이제 늦게 무료 방송을 했는데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청률도 좀 좋아지고 이 방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도 저랑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망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제 우리가 투자 전략이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 부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시장을 대응해야 될지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을 하러 이제 오는 이제 과정에서 오는데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도 오고 이제 비바람도 치고 그랬는데 그 막 이제 우산을 쓰고 가던 분들이 이제 우산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 지금 현재 주식시장을 보는 그런 것 같았습니다. 이제 투자자분들이 작은 우산을 하나 들고 막 거리를 걸어가는데 우산이 뒤집히고 막 이런 시장이 지금 전체적인 주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될 정도로 상당히 좀 우려스러웠었는데요. 오늘 저랑 함께 하시면서 대책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추세의 시작 전만을 공략한다. 성장주와 실적주 중심의 중소형주 모멘텀 매매. 분산 투자로 위험을 최소화한다. 이성대의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이 상당히 이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됐었죠. 오늘 미국 시장은 좀 올랐었고, 그리고 나스닥 선물, 즉 애플의 실적이 이제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우리 시장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요. 아침 시작하면서 17포인트 떠서 시작했다가 마이너스까지 전환이 되는 상당히 그런 안 좋은 부분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종목들을 보유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잘 들으시고 같이 대응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이게 무슨 말이냐? 아직은 반등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시장이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듯이 1960포인트가 깨지면 전체적인 추세가 무너진다. 그 라인대가 깨질 때는 현금 확보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말고 전일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미국 시장이 빠지면서 이제 떨어져서 시작했다가 회복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미국 시장이 밀리면서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나왔죠. 지금 보면은 아직까지 전체적인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분명히 지금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물려있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도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가 지금 미국 시장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해가지고 최근에 상당히 괜찮은 그런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12월 달부터 해서 상승 추세라고 하면은 이 장기 이평선, 빨간색 장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정배열이 들어가서 위로 확산되는 과정을 우리가 상승 추세라고 그러죠. 미국 시장은 아직 상당히 견조한 이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을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유럽 시장은 한 이만큼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유럽 증시에서 좀 안 좋은 국가들, 스페인이나 이런 데는 한 이 정도 내려와 있고요. 우리나라는 현재 한 이 정도 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한 이 정도. 즉,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미국이 가장 좋습니다. 왜 이러냐?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나올 버냉키 의장의 그런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 이런 게 살아있으면서 미국 시장은
상당히 요 윗부분에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상으로도 아주 괜찮은 편이에요. 무슨 얘기냐? 지금 장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쌍바닥이 만들어져서 여기서 이제 올라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 여기서 아까 전에 실적 시즌 이후가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FOMC 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번 4월 달에 있고 그다음에 6월 달에 있습니다. 한 달간의 이제 공백이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오늘 밤에 버냉키 의장이 별얘기 없다. 그렇게 되면은 2달 동안 이제 공백이 되는 거죠. 만약이 아니죠. 실적 시즌은 분명히 조만간 끝날 거고 그 다음 FOMC 그때까지 공백 기간 동안에 실적 시즌 이후 부분에서 모멘텀이 없으면 과연 미국 시장이 여기서 위로 차트는 좋은데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느냐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그건 아니거든요. 즉 지금 보시면 미국 시장이 여기서 이렇게 차트는 좋은데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없다. 제가 이제 그 아카데미를 하면서 계속 좀 말씀드린 거지만 그 전체적인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확산 이론 과정에서 장기 평선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는데 왜 올라가냐면 이런 올라갈 수 있는 실적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은 전체적으로 실적 모멘텀이 있긴 하지만 실적 시즌 끝났을 경우에는 그 내용이 사라지는 거고 과연 지금 현재 좋은 내용으로 올라갈 수는 분명히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도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시장은 버티는데 우리 시장은 종목들 지금 저가 내려와서 계속 바닥까지 내려간 종목들 아주 많죠. 지금은 별로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유럽은 아직 불안하다. 유럽은 분명히 불안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에 이제 프랑스 대통령이 1차 투표에서 상대편으로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요번에 그 유럽 재정 위기에 재정 지원을 했던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재정 지원을 하는 이런 거에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1차 당선이 됐기 때문에 5월 달에 있을 2차 확정되는 그 선거에서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유럽에 대한 지원, 즉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국채 발행이나 이런 게 성공해서 괜찮지만 당장은 악재가 계속 상존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즉 제가 왜 아직 때가 반등 때가 아니라는 건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애플을 기대하지 마라. 오늘 뭐 대부분 방송 보니까 전부 다 애플 때문에 이제 나스닥 선물도 좋고 그래서 오늘 막판에 사가지고 넘어와서 내일 아침에 팔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사람들도 많았을 거고요. 나스닥 선물이 좋았기 때문에 종가 부분에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지수는 밀렸죠. 이거를 해석을 사람들이 잘 못해서 그런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스닥에 소속이 돼 있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를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애플이 작년 이제 11, 12, 1분기죠. 그때 애플은 여기가 1분기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여기가 2분기란 말이에요.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내일 이제 미국 시장 오를 거다. 왜? 애플이 오늘 밀렸었거든요. 미리 밀렸는데 실적이 좋게 나오니까 오를 거다 생각을 하는데 애플 실적 나온 뉴스 맨 마지막에 보면 그 다음 분기 3분기에 대한 전망이 나와 있는데 이번 2분기 대비해서 3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실적이 아주 좋았을 때가 항상 주가는 고점이고요. 그리고 실적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주가는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전망은 당연히 안 좋게 나오니까 그죠? 당연히 애플은 밀릴 수밖에 없죠. 즉 오늘 하루 애플이 미리 밀려서 끝났는데 실적을 좋게 발표했기 때문에
오늘 밤에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등 시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애플이 다시 고점을 치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즉 오늘 그 아침부터 이제 해서 그 나스닥 선물 보고 주식 샀던 사람들은 아침에 다 물렸겠죠. 저희는 어저께 다 주식을 팔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떠서 시작해도 추격해서 매수를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분명히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해석이 지금 잘못되어 있고 방송에서도 잘못 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즉 아직 때가 아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죠. 지금 보시면 애플 제가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되게 안 좋죠. 그죠? 거기다가 수급이 좋지 않다. 수급이 좋지 않습니다. 최근 보면은 그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선물 매도. 작년이 아니죠. 지난 만기 3월 선물 만기 이후에 외국인들이 거의 한 2만 개 가까이 2만 개 가까이 선물 매도를 쳐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과거에도 그랬는데 과거에도 외국인들이 이렇게 선물을 매도를 쳐놓고 이렇게 지수를 이렇게 계속 끌고 갈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나라 시장은 전 세계에서 선물 규모가 큰 규모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나오기 전에 외국인들이 먼저 선물을 매도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보시면 미국 시장이 다우지수가 올라도 매도하고 밀리면 더 매도하고 계속 이 정도를 유지를 하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종합지수가 지난 1800포인트, 올 초에 1800포인트에서부터 2050포인트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가장 주역은 외국인이었죠.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면서 거의 10조 가까이 사면서 그죠? 10조 가까이 사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매수를 해줬습니다. 근데 기관들은 아래쪽으로 빠지는 거를 방어만 할 뿐이지 기관들이 추세를 돌리지 못하거든요. 기관들이 종목별로는 돌릴 수는 있어요. 종목별로는 위로 올리는 거. 예를 들면 뭐 삼성전기라든가 일부 종목에 현대차, 자동차, 삼성전자, 삼성전기 뭐 이런 쪽은 계속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나머지 쪽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기본적으로 사줘야지 이때처럼 올라가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죠. 게다가 선물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호재가 나온다고 미국 시장 올라간다고 어제 애플이 실적 좋게 나왔다고 외국인들이 선물 환매수한다? 안 했잖아요. 오늘도 오히려 장중에 더 팔았습니다. 한 번 매수한 적은 있었어요. 지난번에 우리 선거일 날 하루 쉬었죠. 제가 나와야 되는 날인데 선거일 때문에 못 나오고 그 다음 날이었는데 그 전날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7,000개 가까이 먹게 팔았다가 선거가 끝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패하고 미국 시장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팔았던 걸 도로 확 사는 그때는 한번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미국 시장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견조한데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어요. 판 게 아니라 계속 유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뭔가 수급적인 부분에서 아주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거기다가 기관들의 약한 영향력. 기관들의 매수는 방어만 하는 거예요. 빠지는 거를. 최근에 이제 연기금들이 팔았다가 연기금들이 이제 좀 사주면서 지수 방어 역할만 좀 하고 있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 아침에 1960 깨지니까 기관들이 연기금하고 투신하고 해서 같이 사줬단 말이에요. 근데 전체적인 큰 흐름 위에서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데 이거를 돌리지는 못하죠. 기관들이 절대 돌리지 못합니다. 올 초에 올라왔을 때 그때 외국인들이 사서 올렸듯이 지금은 올라가려면 외국인이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지 지금 우리는 위쪽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저는 이제 최근 이제 매도를 계속하고 한 종목 딱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그 투자자분들 뭐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못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은 매일매일 매매를 해야 되는, 뭐 오늘은 뭘 사서 또 뭘 매매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대형주도 그렇고 중소형주도 그렇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매매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즉 리스크 관리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자, 마지막 기다릴수록 싸게 산다. 주식 분명히 기다릴수록 싸게 삽니다. 왜? 여기서 버티고 있으니까. 버티고 있으니까 기다릴수록 싸게 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팔아놓고 다시 싸게 사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가 그러면은 이제 종목들 지금 가장 안 좋게 모습 보이고 있는 종목들 몇 개 뽑아왔습니다. 몇 개가 아니죠. 뭐 무지 많죠. 모자라서 다 안 썼어요. 최근에 안 좋았던 LG화학, 호남석유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게 발표가 되면서 기관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호남석유도 마찬가지고, 그 전까지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 그래도 이제 옆으로 가다가 중국 시장이 돌았으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적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 기관들이 완전히 반응을 하는 겁니다. 즉 이런 류의 종목들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오늘 신한지주, S-오일,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 SK증권주, 지금 현재로서는 안 좋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트로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먼저 LG화학, 지금 추세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모든 종목들은 이제 정배열에서 이제 역배열을 들어가고 이런 과정이 나와 있는데, 길게 보시면 작년 8월 달 미국에서 신용등급 하향하기 전까지는 상승 추세였어요. 상승 추세였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역배열로 들어갔다는 거는 이제 조정 구간에 진입을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이제 외국인들 사주면서 여기까지 올랐는데, 중요한 거는 이 상승 추세, 정배열이 진행이 되면 꽤 오랫동안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역배열이 진행이 되면 꽤 오랫동안 그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는데, 요번에는 보시면은 요 상승 추세 구간이 여기밖에 안 되고 재차 지금 하락 추세로 이때처럼 들어서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비슷한 모양으로 2008년도 때 모습을 보여드릴까요? 이게 정배열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살짝 깨지고 나서 밀리는 이런 모습. 종합지수에서 그때 당시 그런 모습이 나왔었죠. 보시면 이때 부분이었었는데요. 이걸 지우고, 그 전에 2007년도 이때 우리나라 증시는 아주 이제 잘 나가다가 뭐 조선주 뭐 대부분 종목들 다 이렇게 정배열 돼가지고 확 올라오다가 이때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여기 올라서면서 재차 이제 2000포인트 또 돌파할 거다, 그런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재차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고요. 이렇게 빠지기 시작을 하죠. 그죠? 다시 역배열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상태에서 이제 머물러면 좋은데, 역배열 구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보시면 종목들이 여기 정배열 들어갔다 이렇게 다시 역배열 들어가게 되면 이거에 대한 폭이 꽤 크게 나온다. 즉 바로 여기서 회복해서 돌아서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역배열 들어가면 꽤 오랫동안 진행되는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리먼 사태 나오면서 계속 빠지기 시작을 하죠. 보시면 이 부분, 정배열 살짝 들어갔다가 요 깨지는 부분, 이런 식으로 나오는 종목들이 지금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종목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즉 보통 이제 한번 이렇게 역배열로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이제 돌아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종목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다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별로 시장에서는 관심 없었던 뭐 은행주 같은 경우에 보시면 오늘 최근에 이제 여기서 정배열로 들어갔다가 정배열이었다가 작년 8월 달에 깨지고 이런 라인대에서 돌아서 줘야 되는데 재차 역배열로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 아까 SK 같은 경우에도 상승으로 전환이 됐다가 다시 깨지죠. 지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하락 추세가 완전히 이제 전체 지수가 돌아서지 않는 이상은 쉽게 바닥을 만들기에는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며칠 전부터 이제 증권주 상담하면서 계속 팔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삼성증권 장대 연봉 나왔죠. 보시면 이 역배열 작년 8월 이후로 하락 추세였다가 상승으로 잠깐 접어들었다가 재차 하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아주 안 좋은 모습이 종목별로 막 나오고 있어요. 미국 시장은 견조하게 막 위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종목들별로 차별화가 막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기나 이런 거는 아주 좋게 올라가는데 나머지 이런 종목들은 안 좋은 모습.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 만약에 이런 지지 라인 때에서 샀더라도, 장기 평선 라인 때에서 샀더라도 이게 바로 이제 위로 올라타야 됩니다. 제가 사면 올라타야 돼요. 밀리면은 전 팔아요. 왜냐하면 이런 자리는 상당히 힘이 모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깨지게 되면은 아주 많이 밀리거든요. 지금 보시면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 아주 많이 밀렸죠. 갑자기 확 밀렸죠. 보시면 올라가는 척 하다가 전일까지만 해도 양봉 나오면서 쌍바닥 위치에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오늘 특별히 미국 시장이 우리 시장이 크게 밀린 것도 아닌데 장대 연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들이 이상 신호가 나온 종목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 샀다면 대부분 다 물렸겠지. 쌍바닥 위치에서 샀는데 물린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런 종목들이 아주 많습니다. 대부분. 오늘 현대건설 밀리기 시작했고, S오일 이런 종목들 하락 추세 전환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쉽게 돌아서지 못한다. 즉 많이 빠지면 잠깐 반등 나올 수는 있어도 최소한 바닥에 한 두세 개 정도는 나와야지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보유하신 분들은 분명히 저는 현금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하락 추세로 전환이 가능한 종목, 아직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지는 않았는데 가능한 종목들, 삼성물산, 현대제철. 삼성물산 내용 좋죠. 근데 밀린단 말이에요. 현대제철도 나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아래쪽으로 확산돼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실적 발표하지 않은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저희 회원분들 그리고 제 카페를 오시면 제가 투자 전략 글에다가 미리미리 어떻게 다 대응을 하셔라. 다 이 전략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누구나 다 보실 수 있어요. 카페 오시면 누구나 다 보실 수 있는데, 이런 그 화학주들이 밀리면서 작년 분기 전분기 대비해서 그 실적이 많이 안 좋게 나오면서 화학주들이 투매가 나왔는데, 현대제철도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45% 정도 감소할 전망이거든요. 근데 아직은 안 빠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이런 라인대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확산이 되면은 크게 밀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은 확산이 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313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제가 가지고 있는 매매하는 기법, 투자의 기준을
제가 313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313 투자 전략. 현금 비중 확대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목 하나 남겨놓고 이전에 제가 추천드렸던 대원강업 하나 남겨놓고 다 정리했습니다. 대부분 다 현금이에요. 뭐 개별 종목이니까 비중이 많지는 않으니까 현금 비중이 80% 이상 되는데 지금 현재는 여기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죠?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놨다가 다시 타이밍을 잡는 게 좋습니다. 지수 반등 시 그리고 낙폭과대 종목 중심의 단기 대응. 이거는 제 전략이에요. 무슨 얘기냐? 지금 아까 전에 그 삼성 엔지니어링처럼 차트 모양이 좋게 나와서 막 이렇게 이평선 이렇게 돼 있으면 쌍바닥 위치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잘 안 맞아요. 무슨 얘기냐? 지금은 분명히 지수가 안 좋고 투자 심리가 안 좋기 때문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V자로 올라올 겁니다. 지금은 내가 만약에 단기 매매를 한다면 이런 종목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내용 괜찮은데 많이 빠졌던 종목들을 기술적으로, 그것도 기술적으로 이거를 크게 해가지고 끝까지 가져간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밀렸다가 올라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정도나 구간 매매 5%에서 10% 먹고 잠깐 나올 정도만 매매를 해야지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지고 있는 종목이 제가 이거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대원강업. 기존에 이제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 그 일부에서 이제 추천하고 하면서 이제 했던 종목들 중에서 자화전자도 일단 이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에는 좀 남았다가 오르질 못해가지고 정리를 다 하고요. 나머지 신팩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리를 손절매를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최고예요. 왜냐하면 내일 만약에 지금 유럽 사태가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버냉키 의장이 무슨 얘기해서 어떻게 될지 이거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거든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현금을 갖고 있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약간 비싸게라도 사면 되는 거거든요. 대신에 개별 종목, 제가 아까 전에 그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종목의 특징을 말씀드렸죠. 장기 이평선 기준으로 돌파하고 수렴되고 쌍바닥 위치에서 올라가는 거. 여기서 깨지면 정리를 해야 되고 올라타면은 가지고 가는 겁니다. 왜? 추세의 시작점만 공략을 한다고 그랬죠, 제가. 추세의 시작대로 제가 생각을 해서 올라가면은 끝까지 가져가는 거고요. 그리고 추세대로 생각을 했다가 안 가게 되면 작은 손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종목들 손절을 했지만 요번에 2%, 3% 그거밖에 안 돼요. 지금 대부분 다 많이 빠졌는데 더 사가지고 20%, 30% 이렇게 손실 보신 분들 아주 많죠. 주식에 물려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근데 2%, 3% 손절하고 또 기회를 잡을 수 있으면 이게 바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지금 현재 이 종목은 제가 원하는 대로, 그때 제가 처음 가지고 나온 날이, 일부에 추천해서 이제 가지고 나온 날이 바로 그때 이때였죠. 5,250원. 이 날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추세의 시작점만 공략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원하는 대로 가면은 가져가되 아니면은 빨리 정리하고 또 새로운 추세의 시작이 되는 종목들 공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옆으로 횡보. 오늘 최근에 지수 계속 안 좋았죠. 그죠? 최근에 지수가 4월 6일 이후로 거의 한 15거래일 정도 동안에 3일밖에 안 올랐어요. 그동안에 계속 올라가는 상황. 가는 종목은 가지고 끝까지 가져가고 아닌 종목은 빨리 버려서 시장에 대응을 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
대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금 비중을 확대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매매를 한다면 지수가 많이 빠졌다 좀 반등 나오는 자리에서 낙폭과대 중심의 단기 매매 정도 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께는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저의 매매 방법, 저의 기준은 313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13은 추세의 시작점을 포착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전에 대원강업 같은 종목, 뭐 제가 사서 올리는 것도 아니고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보시면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기관들도 사고 시장에 상관없이 계속 사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주주 지분이 50%가 넘는데 뭐 기관 외국인 계속 사들어가니까 물량이 계속 말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추세의 시작점만 공략한다. 그래서 제가 고르는 종목이 모두 다 시세의 시작점이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대응이에요. 주식은 내가 만약에 했을 때 그 방향대로 제대로 안 간다. 그러면은 치고 다시 이제 추세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게 바로 주식 투자의 방법입니다. 그냥 나는 내가 추천하면은 다 올라가는 양, 신인 양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이 방법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의 기준을 제가 세워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즉, 투자자분들이 주식 매매를 할 때 리스크가 크지 않게 그리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이 313 매매 방법이라는 거죠. 이거는 딱히 특별하게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이 방법에 있어서는 저 자리에서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노하우가 분명히 있죠.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분명히 기법입니다. 나도 저런 종목을 골라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노림수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매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노림수. 그러면서 성공 투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습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얘기냐? 대부분 투자자분들, 전업 투자자 하시는 분들 보면 미리 이제 종목들을 이렇게 보거나 이러지 않고 요즘에 주식시장에 입문하자마자 너무 단기적인 매매 이런 거에 치중을 하면서 오늘은 또 뭘 사서 일당할까? 오늘은 뭘 사서 밥벌이 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전업 투자자 분들이라도 투자를 하셔야 돼요.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즉 노림수라는 거는 내가 사고 싶은, 즉 저는 제가 지난번에 종목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실적이 증가하고 매출액이 증가하고 그리고 성장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만 매매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즉 적자인 종목은 안 해요. 바이오 종목 절대 안 합니다. 그냥 기대감만 갖고 있는 것들은 절대 안 해요. 올라가도 100% 200% 올라가도 전 사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종목을 잘 관찰을 하다가 저는 한 3개월, 4개월 관찰했다가 산 종목들도 있어요. 제가 추세의 시작점이라고 판단되는 지점에서 인내심을 가져야죠. 그리고 결정적인 상황이 왔을 때는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결정력이 있어야 됩니다. 노림수. 지금 시장 아주 안 좋죠. 지금 시장에 보면 내 종목 이 실적도 좋고 그러는데 이거 왜 빠지는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 아주 많으실 겁니다. 지금은 수급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좋은 종목인 거 누구나 다 알아요. 좋은 종목인 거 누구나 다 아는데 수급 때문에 계속 밀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툼에 나올 때까지. 계속 밀리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7일 연속 빠지고 8일 연속 빠지는 종목들 너무 많아요. 그런 종목들 이렇게 빠졌다가 많이 빠졌다고 해서 이제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는 있어도 내가 산 가격이 여기면은 절대 거기까지 바로 안 갑니다. 또 저점 깨고 또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코스닥 지수가 지난번에 8일 연속으로 밀리고
하루인가 이틀 반등 나고 또 밀리고 요번에 이제 잠깐 반등 나올 때 기관 매도가 멈췄거든요. 그러다 다시 이제 또 기관 매도가 어저께부터 해가지고 또 늘어나고 있어요. 저점 라인대가 깨질 수 있는 상황이 또 나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과정에서 빠질 때 정말 내가 사고 싶은 노림수를 갖고 있는 종목들도 같이 빠진다는 거죠. 즉 빠질 때는 50% 빠질 수 있지만 올라가면 100%거든요. 제자리 가면. 지금이 여러분들이 노림수를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매도는 나의 힘. 매도는 나의 힘. 뭐 영화 제목 같죠? 그죠? 모모는 나의 힘. 매도. 매도는 저는 항상 저희 회원분들한테 기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매도는 제가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라고 말씀드렸죠. 성공 투자의 핵심이에요. 손절매가 손실 확정 이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합니다. 특히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저희가 이제 그 투자할 때 그 항상 종목 추천하거나 그럴 때는 그 뭐 이제 제시를 하거든요. 손절 가격, 목표 가격, 매수 가격 다 제시를 합니다. 근데 손절 가격이 깨졌는데도 매도를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매수 가격만 보고 아, 저 전문가 종목 잘 추천하니까 그냥 무조건 샀다가 손절 가격 오면 쳐야 되는데 손절을 못하고 손실을 못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손절매를 하셔야 돼요. 제가 어저께 손절매 했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별로 빠지지도 않았어요. 2%. 그거 먹었다 한 5% 이상 올라왔다가 손실 구간에 왔는데 보통 보면 이제 먹었다가 손실 구간에 오면 사람들 못 팔아요. 그래도 팔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원하는 대로 방향대로 안 가면 칩니다. 왜냐하면 저는 추세의 시작점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위로 올라가면은 크게 올라가지만 이게 반대로 밑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아래로 확 깨지거든요. 회사의 내용 때문에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회사의 내용이 좋은데 추세 시작점만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회사 내용이 좋아도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깨지면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 투자를 정말 길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이 아니라 젊으신 분들은 40년, 50년까지도 분명히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흔들리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바람이 치고 막 이런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비바람이 막 치면은 금세 쓰러지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잔잔한 비 아니면 화창한 날씨에서 걸어가는 거, 수익 내는 거 얼마든지 좋습니다. 사면 먹는데 뭐 올라가는데 누구나 다 해요. 근데 한번 비바람이 치고 확 이런 큰 출렁임이 있었을 때 이때 살아남으려면 이 매도가 가장 필요한 겁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벌써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얼마 빠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 정도면 만약에 미국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이제 숨고르기가 확 들어가고 버냉키 의장이 별 얘기 안 하고 유럽발 문제 다시 한번 제기되면서 1960 깨지면서 확 밀리면 나는 20% 손실을 나가지고 대응 못해요. 이렇게 계시면 20%가 아니라 50% 터집니다. 아, 차라리 그때 칠걸. 분명히 이 방송 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제가 지수가 밀린다고 해서 매도라는 게 아니라 헷갈릴 때는 매도를 하고 괜찮다 싶으면 다시 사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주식은. 근데 이 부분을 못해요. 이거 못하시면 주식시장 떠나시면 됩니다.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은행에다 안전하게 넣어놓고 이자 받아서 이렇게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무슨 옛날에 이제 무슨 상품을 가입을 하더라도 원금이 손실되는 상품은 절대 가입 안 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펀드라든가 이런 거 원금 손실을 날 수 있는 그런 상품에 사람들 많이 가입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내 원금이 깨져도 나는 한번 투자를 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투자 문화가 성립이 됐거든요. 근데 직접 하시는 분들은 이게 손실 확정을 못 짓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한 가지 방법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내가 만약에 20% 손실이 났잖아요. 20% 손실이 났으면 지금 자리에서 한 30% 파세요. 만약에 내가 만 원에 샀는데 지금 8,000원이다. 한 30% 파세요. 그리고 만약에 올라오잖아요. 그럼 또 30% 또 파세요. 만약에 9,000원까지 올라왔다. 30% 또 파세요. 그럼 평균 단가 8,500원에 판 거에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하락 추세라면 8,000원에서 한 9,000원 올라왔다가 분명히 다시 또 8,000원대로 밀릴 겁니다. 8,000원 아니면 더 밑으로. 그러면 이거라도 일단 팔아놨으니까 평균 단가 8,500원으로 15% 손실로 팔아놨으니까 다음 기회가 매도는 나의 힘,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기회. 이런 거 없이 만약에 30% 팔았는데 그냥 밀렸다. 그래도 30% 팔았잖아요. 이거 가지고 그래도 뭘 할 수는 있겠죠.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매도예요. 제가 오늘 저희 회원분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부분 종목들 다 봤지만 잡주들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 뭐 그들만의 리그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쪽은 안 보고 우량한 종목들 중에서 제대로 거래되고 이제 우리가 사가지고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즉 지금은 하면 할수록 현금 갖고 있다 이거 매매할수록 안 좋고 가지고 있으면 계속 밀리고 지금은 어렵더라도 이런 방법이라도 써서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뭐 이제 너무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약간 겁을 드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게 투자의 방법입니다. 리스크 관리가 안 되면 떠나야 돼요. 정말 맞습니다. 특히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 나이 들어가서 퇴직해가지고 작은 돈 가지고 정말 소중한 돈 가지고 이렇게 투자하시는데 이거를 못 하시면 아예 접으시는 게 분명히 낫습니다. 자, 제가 요거를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뭐냐? 이성대 대표의 한밤의 멘토. 제가 매일 저녁 잘 들으십시오. 4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부터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새벽까지 될 수도 있고 한밤의 멘토에서 여러분들을 초대를 할 겁니다.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할 거냐? 4월 25일 오늘이죠. 오늘 밤 11시부터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할 거냐? 자, 오늘은 첫날이니까 오프닝이에요. 제가 어떻게 이 기간을 할 건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5월 1일까지, 즉 제가 이 방송을 다음 주 수요일에 나오니까 5월 2일이 되겠죠. 5월 1일까지 퇴직 후 전업 투자자를 위한 밤. 퇴직 후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지금 물려 계신 분들 많죠. 제가 어떻게 하면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안전하게 전업 투자자분들의 목표대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주 5월 2일부터 5월 8일은 손실 때문에 고민하시는 투자자분들 위해서 모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처음 입문하는 초보 투자자분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중급 투자자, 그리고 마지막 5월 23일부터 5월 29일은 리치맵 모든 회원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맨 마지막에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얘기냐? 제가 이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을 밤 11시부터 할 때 매일 참석을 하십시오. 그래서 제 카페에다가 가입 인사를 하시고
거기다가 제가 40일 후 목표라고 써놨어요. 이 기간이 40일이에요. 40일 후 목표. 무슨 얘기냐?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저랑 같이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40일 후 어떻게 뭔가를 얻겠다. 목표를 가지고 이 기간을 같이 하는 겁니다. 분명 제가 말씀드리지만 매일 참석하시고 꾸준히 참석하시는 분들은 40일 있다가 놀라운 변화를 분명히 기대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투자했을까? 이런 거를 느낄 수 있고 뭔가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드릴 겁니다. 이 기간 중에는 제가 이벤트도 할 거고요. 뭐 이제 가입 관련 이벤트도 있지만 뭘 선물도 드릴 거고요. 그냥 무료로 오셔가지고 배우시면 됩니다. 파격적이죠. 파격적인 게 아니라 여태까지 이런 거는 없었죠. 증권방송이나 이런 데서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제가 주식시장에서 20년 정도 있으면서 느꼈던 경험들, 시행착오들 이런 것들은 정말로 저는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험은 최고의 자산이다라고 누군가 아주 유명하신 분이 얘기를 했죠. 이 경험을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11시부터 시작하니까 꼭 오시고요. 많이 오셔서 많이 배우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같이 하시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은 투자 방법이 변하실 겁니다. 자, 오늘 비바람이 많이 치는 수요일 오늘 벌써 이제 시간이 금방 갔는데요. 좀 이따가 11시에 제가 이제 무료 방송을 열 테니까 오시면은 많은 거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이 수고하셨고요. 저녁이 아니죠. 밤 11시 같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성공투자의 안전 길잡이 한밤의 멘토 이성대였습니다.